한밤중 바텐더가 문을 잠그고 나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민지 씨, 나랑 같이 살자. 그 말 한마디에 내 약혼식은 취소되었고 가족은 나를 버렸다. 서울의 번화한 홍대 거리, 밤 2시. 비밀의 문은 이미 문을 닫았지만 나는 여전히 바스툴에 앉아 있었다. 손에 쥔 잔은 비어 있었고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은 내 28번째 생일이었지만 축하받을 기분이 아니었다. 부모님의 압력으로 약혼한 남자, 김준호와의 결혼이 코앞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다. 안정된 직장, 착한 성격. 하지만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 아니, 사랑할 수 없었다. 박서연, 그 바텐더는 25살이었다. 매일 밤 이 바에서 일하며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녀. 짧은 머리에 날카로운 눈매, 하지만 미소 지을 때마다 부드러워지는 얼굴. 그녀를 처음 본 건 3달 전, 직장 스트레스로 인해 우연히 들른 이곳에서였다. 무슨 일 있었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네요. 그녀의 첫마디가 내 마음을 흔들었다. 그 후로 나는 매주 이 바를 찾게 되었다. 단순한 대화, 웃음, 그리고 점점 깊어지는 눈빛 교환. 오늘 밤, 그녀가 문을 잠그고 내게 다가왔다. 민지 씨, 오늘 생일 축하해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녀가 내민 건 작은 상자였다. 열어보니 반지였다. 단순한 은반지, 하지만 그 안에 새겨진 글씨, 너와 나. 내 심장이 멎는 듯했다. 서연 씨, 이게 무슨, 내가 말을 더듬자 그녀가 웃었다. 민지 씨, 나랑 같이 살자. 당신이랑 있으면 행복해. 그 순간, 내 세계가 무너졌다. 나는 약혼자가 있었다. 부모님은 이미 결혼식을 준비 중이었고, 사회의 시선은 나를 정상적인 여성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서연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가족에게서 버림받은 경험이 있었다. 나도 처음엔 무서웠어. 하지만 사랑은 숨길 수 없어. 그녀의 말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에 맴도는 건 그녀의 고백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결혼 안 할래? 이유를 물으시자 나는 솔직히 말했다. 나 여자를 좋아해.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폭발했다. 너 미쳤어? 그런 소리 집에서 꺼내지 마. 아버지는 더 세게 나왔다. 내가 그런 식이면 집에서 나가. 그날 저녁 나는 짐을 챙겨 나왔다. 갈 곳은 없었다. 서연의 바로 향했다. 바에 도착하니 그녀가 기다리고 있었다. 민지 씨, 괜찮아. 나는 울면서 그녀를 안았다. 그 포옹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이 선택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모르겠으니까. 직장에서의 소문, 친구들의 시선, 사회의 편견. 모든 게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의 손을 잡은 순간 후회는 없었다. 적어도 그때는. 며칠 후 준호에게 사실을 말했다. 미안해. 나 너 사랑 안 해. 그는 충격받았지만 이해하려 애썼다. 왜 이제야 말해? 결혼식 일주일 남았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미안했다. 하지만 억지로 결혼하는 건 더 잔인할 터였다. 그날 우리의 약혼은 끝났다. 부모님은 나를 더 이상 딸로 여기지 않았다. 내가 그런 선택을 하다니 실망이야. 어머니의 마른 가슴을 찔렀다. 서연과 나는 함께 살기 시작했다. 작은 원룸, 하지만 행복했다. 그녀는 낮에는 카페에서 일하고 밤에는 바텐더였다.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며 버텼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직장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민지가 여자랑 산대, 상사의 시선도 달라졌다. 승진 기회가 멀어지는 게 느껴졌다. 사회의 압력이 점점 무거워졌다. 한편 서연의 과거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고향에서 가족에게 쫓겨난 적이 있었다. 아빠가 나를 때렸어? 여자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녀의 상처를 듣고 있자니 내 고통이 작아 보였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버텼다. 하지만 이 사랑이 지속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관계는 깊어졌지만 갈등도 커졌다. 서연은 자유로운 영혼이었고 나는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탓에 항상 불안했다. 민지야, 왜 그렇게 숨기려고 해?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그녀의 말에 나는 대답했다. 사회가 우리를 받아주지 않아. 나 직장 잃을지도 몰라. 어느 날 직장에서 큰 사건이 터졌다. 클라이언트가 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계약을 취소했다. 변호사가 그런 생활을 하다니 신뢰할 수 없어요. 상사가 나를 불렀다. 민지 씨, 개인 생활은 자유지만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주면 안 돼. 그날 나는 경고를 받았다. 집에 돌아와 서연에게 털어놓자 그녀가 화를 냈다. 그런 회사 그만둬. 나랑 같이 새로 시작하자. 하지만 나는 두려웠다. 안정된 삶을 포기할 수 없었다. 가족과의 갈등도 심해졌다. 어머니가 가끔 전화를 걸어왔다. 민지야, 정신 차려. 그 여자랑 헤어지고 준호한테 돌아가. 나는 울면서 말했다. 엄마, 나 행복해. 하지만 어머니는 그게 행복이야? 사회에서 왕따 당하는 게, 라고 반박했다. 아버지는 아예 연락을 끊었다. 형제들도 나를 피했다. 언니, 부끄러워. 동생의 말이 아팠다. 서연과 나는 자주 다퉜다. 그녀는 LGBT 커뮤니티 모임에 나를 데려가려 했지만 나는 거부했다. 아직 준비 안 됐어. 그녀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민지야,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왜 숨기기만 해? 그 말에 나는 상처받았다. 나도 노력 중이야. 하지만 쉽지 않아. 우리의 대화는 점점 날카로워졌다. 그러던 중 서연의 옛 연인이 나타났다. 그녀 이름은 이지은, 26살. 과거 서연과 함께 살던 여자였다. 서연아, 나 돌아왔어. 너 없이 못 살아. 지은이 바에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나는 그 광경을 보고 충격받았다. 서연 씨, 이게 무슨 일이야? 그녀가 설명했다. 과거야. 이미 끝났어. 하지만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서연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결국 우리 집 앞까지 왔다. 그날 밤 서연과 나는 크게 싸웠다. 너 왜 그 여자랑 아직 연락해? 내가 따지자 그녀가 소리쳤다. 연락 안 해. 너가 불신하는 거야. 나는 화가 나서 집을 나왔다. 거리를 헤매다 보니 옛 약혼자 준호를 만났다. 민지야, 괜찮아. 그는 여전히 나를 걱정했다. 그날 우리는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준호야, 미안해. 나 잘못 선택한 건가? 그는 내가 행복하면 돼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 아픔이 스쳤다. 집으로 돌아가니 서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미안해, 민지야. 지은이랑 완전히 끈을게. 우리는 화해했다. 하지만 그 사건으로 우리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나는 서연을 의심하게 되었고 그녀는 나의 소극성을 탓했다. 사회의 압력은 더 세졌다. 뉴스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기사가 나왔다. 한국 사회, 아직 멀었어. 서연이 한숨 쉬었다. 직장에서의 압박은 절정에 달했다. 상사가 나를 불러 민지씨, 회사에서 나가줘야겠어 라고 말했다. 이유는 클라이언트의 불만. 나는 실직자가 되었다. 이게 내가 원한 거야? 부모님께 전화했지만 내 선택이잖아 라는 차가운 대답만 돌아왔다. 서연은 나를 위로했다.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나는 점점 지쳐갔다. 이 사랑의 대가가 너무 컸다. 지은의 등장으로 서연의 과거가 더 드러났다. 그녀는 고향에서 폭행당한 적이 있었다. 지은이랑 사귀다 들켜서 그녀의 트라우마를 알게 되자 나는 더 그녀를 이해하려 애썼다. 하지만 내 내면의 갈등은 커졌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밤마다 자책했다. 실직 후 나는 새로운 직장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력서에 이전 회사 퇴사 사유가 문제였다. 개인 사정이라고 쓰지만 소문은 퍼져 있었다. 인터뷰에서 생활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소문이 있어요. 라는 말을 들었다. 절망감이 밀려왔다. 서연은 나랑 같이 바 운영하자 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나는 그건 너무 위험해 라고 거부했다. 우리의 의견 차이는 점점 벌어졌다. 가족과의 재회 시도가 있었다. 어머니가 연락했다. 민지야, 집에 와, 이야기하자. 나는 희망을 품고 갔다. 하지만 도착하니 아버지와 형제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그 생활을 포기하면 용서할게. 아버지의 말에 나는 포기 못해요. 라고 대답했다. 어머니가 울었다. 왜 그렇게 고집 피워? 정상적으로 살아. 그 자리에서 나는 다시 쫓겨났다. 이제 너는 우리 가족 아니야. 아버지의 선고였다. 그날 서연에게 털어놓자 그녀가 안아주었다. 민지야, 나만 있으면 돼. 하지만 나는 불안했다. 지은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서연의 직장에 찾아와 너 나 버리지 마 라고 소란을 피웠다. 서연이 그녀를 쫓아냈지만 나는 화가 났다. 왜 완전히 끊지 못해? 그녀가 이미 끝났어. 라고 소리쳤다. 우리의 싸움은 잦아졌다. 사회적 압력은 더 구체화되었다. 친구들이 나를 피했다. 민지야, 미안하지만 모임에 오지 마. 한 친구의 메시지였다.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해. 나는 고립되었다. 서연의 커뮤니티 모임에 가보기로 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 한 여성의 말에 위로를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다. 고조되는 갈등 속 서연이 제안했다. 결혼하자. 해외에서 나는 놀랐다. 한국에서 안 돼. 그녀가 여기선 불가능하지만 사랑은 국경 없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망설였다. 가족, 직장, 모든 걸 포기해야 해. 우리의 토론은 밤새 이어졌다. 결국 나는 동의했다. 함께라면 할 수 있어. 하지만 지은의 방해가 계속되었다. 그녀가 나에게 직접 연락했다. 서연은 나 거야. 너 포기해. 나는 충격받아 서연에게 따졌다. 너 아직 그녀 사랑해? 서연이 부정했다. 아니야. 너만 사랑해.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자랐다. 그날 나는 준호를 다시 만났다. 민지야, 돌아올래? 그의 제안에 나는 흔들렸다. 안정된 삶의 유혹. 집으로 돌아가 서연과 대화했다. 나 무서워. 이 사랑이 잘못된 건가? 그녀가 울었다. 민지야, 나 믿어줘. 우리는 화해했지만 균열은 깊어졌다. 실직 상태에서 돈 문제도 생겼다. 월세 밀렸어. 서연이 말했다. 나는 부모님께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거절당했다. 내 선택의 결과야. 커뮤니티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깨달았다. 많은 이들이 비슷한 고통을 겪었다. 사회가 변해야 해. 한 사람의 말. 하지만 변화는 느렸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법안이 부결되었다. 아직 멀었어. 서연이 한숨 지었다. 우리의 사랑은 점점 시험받았다. 지은의 추후에 반격이 왔다. 그녀가 서연의 바에 불을 지르려 했다. 다행히 실패했지만 경찰이 개입했다. 이 여자가 스토킹해요. 서연의 신고로 지은은 체포되었다. 그 사건으로 서연은 트라우마가 재발했다. 민지야, 나 무서워. 나는 그녀를 안으며 함께 이겨내자 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 내면의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이 사랑의 대가가 너무 컸다. 지은 사건 후 우리의 관계는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나는 새 직장을 구했다. 작은 로펌. 하지만 급여는 적었다. 민지 씨, 과거 소문 때문에 상사가 주의했다. 나는 참았다. 서연은 발을 그만두고 카페로 옮겼다. 너랑 더 시간 보내고 싶어. 그녀의 배려에 감사했다. 가족과의 화해 시도가 다시 있었다. 동생이 연락했다.
언니, 엄마 아파. 병원에 와. 나는 달려갔다. 어머니는 입원 중이었다. 민지야, 내가 왜 그렇게? 어머니의 약한 목소리. 나는 미안해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가 왔다. 여기서 뭐 해? 나가. 하지만 어머니가 말렸다. 여보, 민지 좀 봐줘. 그날 우리는 대화를 나눴다. 아빠, 나 행복해요. 아버지가 사회가 너를 받아주지 않아 라고 말했다. 화해는 멀었다. 서연과 나는 해외 결혼을 준비했다. 캐나다로 가자. 그녀의 제안. 비자, 비용, 모든 게 문제였다. 돈이 부족해. 나는 스트레스 받았다. 서연이 내가 더 일할게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건강이 나빠졌다. 피곤해. 밤마다 그녀를 안으며 나는 죄책감을 느꼈다. 이 모든 게 내 선택 때문인가? 사회적 논란이 터졌다. 우리의 이야기가 온라인에 퍼졌다. 유명 변호사, 레즈비언 생활로 실직, 익명 게시물이었다. 누가 올렸을까? 지은. 아니면 직장 동료? 댓글은 잔인했다. 역겹다. 정상 아냐? 서연이 울었다. 민지야, 왜 우리만 이렇게? 나는 참아. 시간이 지나면 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도 지쳤다. 준호가 다시 나타났다. 민지야, 도와줄게. 돌아와. 그의 제안은 매력적이었다. 안정, 가족, 사회적 인정. 나는 고민했다. 서연 씨, 나 말을 꺼내려다 멈췄다. 그녀를 배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내면의 갈등은 커졌다. 정말 사랑인가? 아니면 일시적 감정, 밤마다 자문했다. 고조되는 긴장 속 어머니의 병이 악화되었다. 민지야, 마지막 부탁이야. 정상적으로 살아. 병상에서 한 말. 나는 울었다. 엄마, 못해요. 아버지가 내가 엄마를 죽이는 거야 라고 비난했다. 그 압력에 나는 무너졌다. 서연에게 잠시 헤어지자 라고 말했다. 그녀가 충격받았다. 왜? 나 사랑 안 해? 아니, 가족 때문에. 우리의 이별은 아팠다. 혼자 된 나는 후회했다. 직장, 가족, 모든 게 의미 없어졌다. 친구들도 없었다. 민지야, 내 선택 잘못됐어. 한 친구의 말. 하지만 서연 없이 사는 건 지옥이었다. 그녀를 찾아갔다. 미안해. 돌아갈게. 그녀가 안아주었다. 민지야, 다시는 그러지 마. 우리는 재결합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사회적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 LGBT 시위가 열렸다. 서연이 가자라고 말했다. 나는 처음으로 참여했다. 우리는 평등을 원해. 구호를 외치며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반대 시위자들의 폭력. 돌아가. 돌이 날아왔다. 서연이 다쳤다. 괜찮아. 병원에서 그녀를 안으며 나는 결심했다. 이 사랑 지킬게. 어머니가 퇴원했다. 민지야, 내가 행복하면 돼. 약간의 변화.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지만 무시했다. 우리의 사랑은 강해졌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건강, 돈, 관계. 모든 걸 잃었다. 해외 결혼을 추진했다. 비자를 받기 위해 서류를 준비했다. 민지야, 드디어 서연의 기쁨. 하지만 비용이 문제였다. 은행 대출 받자. 내 제안. 우리는 함께 노력했다. 직장에서의 차별은 계속되었지만 참았다. 언젠가 변할 거야. 서연의 낙관. 가족과의 최종 대면. 아버지가 불렀다. 민지야, 마지막 기회야. 포기해. 나는 아빠, 못해요. 이게 나예요. 아버지가 한숨 쉬었다. 내 엄마가 내 걱정으로 죽을 뻔했어. 죄책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미안해요. 집을 나서며 자유를 느꼈다.
사회적 논란은 절정에 달했다. 우리의 이야기가 미디어에 나왔다. 동성애자 커플의 고백, 인터뷰 요청이 왔다. 서연이 하자라고 말했다. 우리는 방송에 나갔다. 우리는 사랑할 뿐이에요. 우리의 말에 지지 댓글이 많았지만 비난도 쏟아졌다. 한국에서 나가, 익명 위협. 우리는 두려웠다. 준호의 마지막 등장. 민지야, 행복해? 카페에서 만났다. 응, 이제야 알았어. 그는 웃었다. 잘 됐네. 그의 이별 인사. 과거를 정리했다. 서연과 나는 더 강해졌다.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결혼식 날, 캐나다에서. 작은 예식, 하지만 행복했다. 영원히 함께할게, 서연의 맹세. 귀국 후, 현실이 기다렸다. 법적 인정 없음. 하지만 우리는 버텼다. 직장, 가족, 사회. 모든 충돌을 이겨냈다. 서연의 건강이 회복되었고 나는 새로 펌에서 일했다. 여기선 받아줘, 상사의 말.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잃은 친구들, 가족과의 거리. 이게 옳은 선택이었을까? 가끔 자문했다. 서연이 후회 안 해? 물었다. 아니, 너랑 있어서 행복해. 우리의 사랑은 지속되었다. 사회는 천천히 변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냈다. 이야기의 끝에서 나는 깨달았다. 사랑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하지만 그 대가가 가치 있는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는 게 옳은가, 그른가?